삼촌 안녕하세요. 미니 어서. 아 삼촌 여기 몇 평이길래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커요? 여기가 32평. 오 32평씩 엄청 큰데요 거실이? 뭐 한 4, 50평대 구조가 나온 거야. 레이아웃 바꾸면서 치환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이렇게 넓게 나왔다. 레이아웃을 바꾼 건데 원래 여기가 주방이었거든. 이쪽이. 이쪽이 원래 주방이었고 네. 여기가 거실이었어 원래. 요만큼이. 요만큼이 거실이었고 요만큼이. 그리고 여기가 이쪽이 입구방. 안방 옆에 딸려있는 입구방이었는데 그거를 바꿔버린 거야. 치환을 해버린 거지. 이 30평대 아파트, 특히 2베이 그리고 3베이 중에서도 한 17년, 15년 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 구조 자체가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주방이 작은 거지. 40평대, 50평대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뭐 국민평수 30평대 요 정도의 아파트들의 단점이야 정말. 이 폭이 한 3,500도 안 나오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대면형이나 뭐 이런 수납 공간이 되게 작아져서 30평인데 주방이 너무 작다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아. 여기도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 치환을 한 거야. 삼촌 그러면 바뀐 주방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가 3,300짜리 아일랜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싱크볼이 가고 옆쪽에 이제 물 튀는 것도 좀 방지하고 200짜리 쪽장, 1,000, 600 식색이 들어가지. 300짜리 양념망장 들어가고 900짜리 서랍장, 이쪽에 또 수납장, 3,300짜리 커다란 아일랜드가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앞뒤로 이제 수납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졌지. 상판이 얘는 인조대리석. 그래서 고객님한테 내가 그 식탁값 달라, 상판 세라믹을 바꾸고 이것도 제작을 해드리겠다. 우선 저 기성짜리 식탁을 살려고 했었으면 뭐 한 2100이나 180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식탁을 살려고 하셨었거든. 근데 삼촌은 식탁이 좀 크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사실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 자기 방에 가가지고 기기들을 가지고 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많이 없지. 요즘 시대에 가족 간의 대화 많이 없는 가정이 많을 거야 아마. 그지? 하루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거실이나 아니면 식탁 이런 데서 하고 저녁 타임에 거의 하죠. 아침은 바쁘니까 서로, 그지? 근데 저녁 때는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와서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야. 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마주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정이 가거든. 교감이 간다라는 거야, 교감이. 그래서 이런 식탁 자체, 그러니까 대면형 형식으로 하는 이 식탁 자체가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나는 보거든. 이 공간을 식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 여기서 공부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굳이 책상이 필요가 없겠지. 책상의 용도.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손님이 오셨어. 소파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벽열로 앉아서 대화하는 게 조금 웃기잖아. 불편하잖아. 앞에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은 뭐 사교도 되는 거고, 그지? 모임 같은 거. 또 중요한 게 바뀐 라이프 스타일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야, 재택근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공사를 하면서 홈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되게 있으셨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남는 공간에다 만들어드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좁은 아파트, 공간이 없는 곳에는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식탁 자체가 재택근무하는 책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 만들면서 이 하부 밑에다가 우리가 콘센트 만들어 드렸거든. 그래서 충전하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게끔 뭐 숨겨드린 거야. 밖에 보이면 안 예쁘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공간인 거지, 멀티 공간. 식탁이 거실에 나와 있다. 나는 좋다고 봐. 근데 어떤 분들은 식탁이 거실에 있으면 음식을 하고 오는 동선 자체가 길어져서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 우리 실장님도 집에 그렇게 자기가 꾸며놨거든?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되게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되게 좋대.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소파보다는 사실 삼촌은 이런 식탁에서 대화하는 게 더 맞다. 삼촌 생각이고.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거야. 삼촌 아까 그 저 뒤쪽 공간을 방이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바꾸기 시작된 거예요 여기는? 여기였다고 했잖아. 여기가 털어버리고 이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다이닝룸 형식으로 꾸민 거야.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가전소물장이 된 거지. 그래서 수납. 여기 수납대지. 여기 이제 냉장고 3통짜리 들어갔지.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수납대지. 이렇게 위에. 그리고 위에도 수납. 얘는 우리가 많이 하는 가전소물장. 전자레인지 들어가고 여기 이제 밥솥. 그리고 여기도 수납. 또 얘도 이제 모서리지만 똑같이 이제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 공간 쫙. 그리고 이쪽은 또 이제 남는 공간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홈바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이제 똑같이 상부장 형식으로 해서 수납장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하부 수납장 만들어드리고 분절감이 많은 것 같아서 얘는 이제 푸시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서랍 만들어드리고 이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주방 수납 공간에 2배? 그래, 2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풍성해졌지, 주방 자체가. 안녕하세요, 하충효 인테리어입니다. 저희도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지막에 문제가 나갑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들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께 폴리보이 욕실 전용 세정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폴리보이 제품이 뭐냐면 욕실 전용 세제예요. 사용도 많이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수전 쪽에 세정력이 강한 제품을 쓰게 되면 얘가 부식이 돼요. 그러니까 도금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또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제품 사용하지 마시고 일반 스펀지 같은 걸로 닦으라고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닦이지가 않으니까 좀 찝찝하죠. 그럴 때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세척력도 되게 강하고 살균도 되고 수전류에 무리도 없이 깔끔하게 청소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천연 레몬 오일로 주 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삼촌이 생각하는 이 치환공사, 레이아웃 공사를 할 때 삼촌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설비라고 생각을 하거든. 설비 부분. 그러니까 그게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 기존에 있던 주방에 있던 수도 설비를 가지고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멀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없거든. 불가능해. 저기서 이쪽으로 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아파트에 적용한 거는 지금 거실 욕실에 있는 욕조 배관에다가 따온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욕조 배관에서 따오게 되면은 DTS 방식하고 DRF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DRF 방식이었어. 모든 욕실 거의 그런데 욕실의 기본 트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P트랩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선적으로 실내로 들어오는 악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 트랩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하나는 뭐냐면 그 트랩에 있는 그 봉수 자체가 물이 항상 고여 있는 거야. 근데 물이 떨어져서 흘러 내려가는 건데 이 흘러 내려갈 때 이 가운데에 그 이물질이 침전이 되는 형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면은 소재구 뚜껑이 있어. 그래서 막히게 되면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이물질을, 슬러지들을 걸러내서 다시 닫고 쓰는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일반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슬러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거의 막히진 않아. 그래도 혹시나 이제 만약에 주방하고 같이 연결됐다. 그러면 이제 슬러지가 발생할 확률이 높잖아. 그러면 그 부분이 얇은 막으로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이제 좁다 보니까 침전물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막힐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DRF 방식이었었어. 근데 DRF 방식이 좋은 점이 뭐냐면 가격은 좀 비싸도 중간에 잘못되면은 다시 빼서 뭘 수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얘가 일반 조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안쪽에 고무 패킹이 삭거나 아니면 작업자가 뭐 잘못 조립을 했다 그래 버리면 그 사이로 다 누수가 된단 말이지. 여기도 밑에 집에 그런 배관 누수가 좀 있었었고 그래서 겸사겸사 그 DRF 방식을 DTS 방식으로 바꾼 거야. 영어라서 뭐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DTS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소켓 안에다가 파이프로 그냥 집어넣는 거야. 본드 발라가지고. 그래서 그 방식으로 바꿔버리면서 중간에 있는 P트랩을 없애버렸어. 그렇게 돼버리면 다이렉트로 내려가니까 막힘은 없지. 생길 수가 없지. 주방은 그렇게 해결을 했다. 근데 아까 악취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악취가 그대로 올라올 거 아니야. 아까 우리가 욕조 배관하고 연결을 했다고 하니까 욕조 쪽으로 올라오겠지. 그래서 욕조 배관도 그 자바라를 원래는 일반 파이프에다가 자바라를 그냥 꼽는 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피트랩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냄새가 안 올라오게. 그리고 나서 자바라하고 그 파이프 사이에 힐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또 냄새가 안 올라오고 물도 오버하지 않게. 어쨌거나 그래서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 있는 DTS 방식으로 바꾸고 역류라든지 냄새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차단을 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디자인이 나온 거라고 보면 돼. 저기 집 되게 따뜻하고 노랗고 되게 이쁜 거 같아요. 고객님 처음에 오셨을 때 도배 공사만 생각하고 오셨어. 알아보지 않고 그냥 오셨던 건데 이제 이런 레이아웃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다 일임을 하셨어. 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재 선정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컨셉 제안을 뭐 이제 심플 우디 아니면 뭐 모던, 시크, 코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드렸더니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신 게 내추럴을 제일 좋아하셨었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추럴 톤으로 간 거야. 내추럴 톤을 보게 되면 그 컬러 스펙트럼에 보면 가장 기본이 주황이거든. 그래서 주황색 기본으로 우리가 좀 잡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따뜻하고 화사하지. 기본 베이스를
지금 인쇼 마루가 들어갔어. 그리고 인쇼 필름이 들어갔거든. 되게 기본을 잘 해놓으니까 이게 뭘 해놔도 되게 잘 어울려. 도화지를 만들어 드리면 고객님이 이제 물건을 갖다 배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그림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공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컨셉 제안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 그래서 홈스타일링까지. 베이스가 내추럴, 우드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톤으로 우선 베이스를 잡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게 심플로 갈 건지 아니면 약간 조이틱, 그러니까 조금 화사하게 색깔이 들어간 톤으로 갈 건지 했더니, 고객님 취향은 좀 색이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컬러감 있는 자체를. 그래서 컬러감 있는 제품들로 좀 선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쪽 전체적으로 봐도 조금씩 있는데, 이게 이제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색을 또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기본 베이스에. 그래 버리면 또 다 묻혀버리거든. 그래서 내추럴에 얘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우디하게 좀 갔어. 그래서 하부장 자체를 우드 톤으로 해가지고, 얘도 사실은 조금 이제 멋을 낸 거야. 그냥 EP를 좀 넣어가지고 약간 원목 형식으로 조금 풀어봤어. 그래서 뭐 나쁘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제 얘도 상판도, 얘는 트라버틴 계열이거든. 그래서 트라버틴 계열이 좀 베이지 톤이 있으니까 톤을 맞추기 위해서 마감을 한 거고. 냉장고, 이게 이제 세틴 베이지 제품인데, 요거랑 비슷한 제품으로 이제 색을 맞춘 거야. 이제 홈바가 조금 포인트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후면하고 전면하고 그리고 콘센트까지 주황색 계열의 컬러를 조금 입혀지니까 컬러감이 있지. 콘센트도 흰색을 넣으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 너무 튀는 거야. 그래서 도색했어, 그냥. 도색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가까이서 보면 약간 좀 티는 나는데, 어차피 뭐 이제 이런 기물들로 가려지는 부분이라 이제 어느 정도만 퀄리티만 나오면, 지금 전체적으로 톤이 예쁘잖아. 컬러감 있게 이렇게만 맞춰주면 조금 낫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식탁에서 중요한 게 또 이 의자거든, 의자. 이런 의자도 고를 때 컬러가 너무 진해버리면 이상하거든? 그래서 약간 파스텔 계열? 그런 톤으로 해가지고 매트하게 해서 컬러 있는 의자 6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드리고. 다리도 되게 중요한데, 식탁 다리가 이제 막 블랙이 있고 화이트가 있고 그리고 우드가 있고 그렇거든? 근데 여기까지는 막 다리가 우드로 들어가면 너무 과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화이트 다리에 컬러감 있는 패브릭 소재 이제 선정을 한 거야. 이제 패브릭도 우리가 선정을 해드렸는데, 원래 계획은 뒤쪽에 커튼이라고 하지. 그리고 겉 커튼이 또 있고, 그래서 속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쉬폰 계열을 많이 하거든. 겉 커튼을 2개를 하나 누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공간에다가 똑같이 또 겉지까지 커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공간이 좀 작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분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걔를 그냥 과감히 빼고, 그냥 여기는 그냥 쉬폰 하나로만, 속지만 넣은 거야.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 베이지 톤? 베이지 그레이? 비슷한 그 톤으로 해서 맞춘 거야, 여기가.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거든. 브라인드 선정 때 종류가 되게 많아. 근데 이 브라인드마다 이 크기가 틀려, 폭이. 그게 왜 폭이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은 손잡이가 있잖아. 이게 많이 튀어나와, 돌출이. 일반적인 크기에다가 만약에 얘를 달면 브라인드 턱이라고 하지, 브라인드 턱. 이게 안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걸리는 거 감안해가지고 조명까지 들어가니까 그거 생각하고, 그래서 이 브라인드를 할 때는 크기에 따라 틀려져. 일반 롤 브라인드나 아니면 뭐 허니컴이나 이런 조금 넓은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 썼을 때는 이제 좀 뭐랄까, 안 맞을 수가 있어. 이게 턱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어떤 걸로 할 거냐에 따라서 커튼 박스를 더 넓힐 건지, 그대로 쓸 건지, 그리고 이 턱을 얼마나 잡아 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홈스타일링 비용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금액을 받거든. 금액을 받아야지. 소파가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좋은 거 무조건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 한정된 금액 안에서 해드리려고 하는 그 색감이 있는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드리거든. 그 중에 이제 2가지를 드렸었는데, 소파 같은 경우에 하나는 복건색 거하고 하나는 이제 잭슨 카멜레온 요 2제품인데, 복건색 게 더 색이 더 예쁘고 더 좋았어. 좀 더 비싸더라도. 근데 걔는 제작 기간이 4, 5개월인가 막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재고가 없어서. 맞지가 않아서 걔를 그냥 캔슬을 하고 그냥 잭슨 카멜레온 제품으로 한 거야. 라운드진 거를 좀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얘가 조금 더 볼륨감 있고, 각진 거보다.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색하고 좀 조화가 많이 되더라고. 이 컬러감 있고 약간 라운드진 이런 소파를 우리가 추천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뭐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유화 하나, 액자 컬러감 있는 걸로 하나 해드렸고. 플랜테리어 자체가 원래 우리가 화단을 만들면 화단은 거의 다 고정이거든.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어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고정을 시켜서 아예 화단을 만들어 드리거든. 근데 그런 거의 단점이 뭐냐면 걔는 좀 이동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만약 실증이 나면 걔를 없앨 수가 없어. 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화단을 만들면 자갈이나 막 이런 풀 같은 걸 막 심는데 그거 하는 게 되게 번거로워. 그래서 한 번 해놓으면 좀 다시 가꾸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했던 게 뭐냐면 일로 와봐봐. 플랜트 박스로 그냥 만들어 버렸어. 왜냐면 여기는 보이는 곳이 아니니까 후면이잖아. 그래서 안 보여서 얘만 보이면 되니까 굳이 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리고 얘의 장점이 뭐냐면 플랜트 박스는 그냥 들어서 옮기면 돼. 화분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분을 이렇게 그냥 하나만 빼도 돼. 이거 이 플랜트 박스 빼고 나중에 조금 더 만약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맞추고 싶다, 화분만 빼서 밖에다 냅두고 다른 거 갖다가 놔도 된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되게 쉽게 맞출 수가 있겠지. 컬러감을 약간 여기가 내추럴 쪽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린 쪽에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컬러감 있게 약간 이제 핑크빛.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세팅을 해놓은 게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 그 분위기에 한번 맞춰서 한번 세팅을 해본 거야. 원래는 이쪽이 멀티룸이었어.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잠을 자는데 방 2개면 된다는 거야. 안방하고 작은 방. 여기 작은 방에서는 아이들 둘이서 자면 된대. 서재용 멀티룸으로 쓰신다고 하셨거든? 원래는 여기가 주방이었으니까 벽이 없으니까 벽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슬라이딩 도어로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했거든? 그래서 이만큼 이제 원래 벽을 하려고 했었어. 근데 갑자기 소파는 꼭 있으셔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소파 놓을 공간이 전혀 없는 거야.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벽을 뒤로 물리고 2300짜리 소파가 들어갈 공간을 우리가 마련한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뭐 들어가서 굳이 이렇게 막 가려져야 되는 공간이 아니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벽을 없앴어. 문도 없애고. 그러면 이제 돈이 더 세이브가 되겠지. 구역만 나눠주는 강화유리 칸막이로 우선 쳐주고, 뒤에 너무 또 많이 보이면 안 되니까 플랜테리어로 이렇게 가리막 형식으로 또 포인트가 되잖아.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잡았던 거야. 또 이제 안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북박이장이거든? 이게 이제 여기는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존에 이제 여기가 주방이었으니까 주방 분배기하고 그런 수도 설비들이 다 이쪽에 있단 말이야. 뭐 옮기면 또 돈이 드니까 안 죽였어, 냅뒀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칸막이로만 가려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옷장 형식으로. 그럼 원래 이제 고객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공간들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 활용을 하면은 좋다. 이쪽에 EP가 정면에서 보이게 되면 벽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여기 지금 거울이 없거든, 전신 거울이. 그래서 겸사겸사 전실 거울을 여기다 붙여버린 거야.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가 않고 확장성이 있으니까 공간 활용이 좋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 삼촌 옛날에 9mm 문선 얘기하면서 목공 얘기 많이 했잖아. 목공을 하면 좋은 이유, 이런 거야, 이런 거. 여기다가 만약에 목공을 안 했을 때, 하든 안 하든 간에 여기다가 만약에 붙박이장을 넣었다, 100만 원 넘게 줘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고객님이 쓰시던 장이야. 목공할 때 요거 우리가 옆동에 사셔가지고 가지고 왔어. 들고 와가지고 갔다가 놔버린 거야. 그랬더니 지금 완전 딱 맞으니까 맞춤장처럼 보이잖아. 그치? 훨씬 더 새 거 같잖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색깔 안 맞으면은 리폼 필름 오니까 필름 한번 감싸주면 새 거 같이 느껴지니 뭐 우선 돈이 굳은 거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목공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 이거 원래 기성 쓰던 보일러 스위치, 거실하고 주방 보일러 스위치, 이거는 아까 헐었던 입구방 보일러 스위치, 얘는 전열 교환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갈 데가 없거든. 해놓은 융 시스템하고 안 맞잖아. 이거 안 어울리잖아. 가면 되게 이상해. 이런 것들을 숨길 수가 있는 거야. 한정된 예산 안에서는 목공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좀 세이브를 하면서 안 보이는 곳에다가 숨겨서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삼촌, 여기 제가 봤던 다른 데보다 간접 조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지. 간접 중요하지. 왜냐면 이쪽으로 와봐. 이제 간접이, 커튼박스는 삼촌이 무조건 하라고 했잖아. 그지? 커튼박스에다가 하게 되면 여기나 저기나 저런 식으로 되는 거야. 블라인드 넣었을 때도 예쁘잖아. 그지?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또 이쪽도 보면 이제 시폰 커튼 쪽에다가 넣으니까 자연스럽게 은은하니 예쁘잖아. 그리고 저쪽도 똑같이 넣어주고. 이 부분도 사실 이것도 뭐 직접 조명보다는 간접이라고 봐야 돼. 지금 천장 속으로 좀 쑥 들어간 거거든? 그 속바라고 하거든. 속바를 천장 위에다가 숨겨버려서 최대한 그 프레임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히든 형식으로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공간이 남거든. 그 사이에다가 LED 바를 둔 거야. 직접 조명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간접이 되는 그런 효과를 준 거지. 이렇게 좀 여기는 조명을 이런 식으로 풀면 좋은 거고, 원래는 이 벽이 없었거든? 이 가구를 넣기 위해서 벽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냥 벽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좀 밋밋하잖아. 한번 그냥 판 거야, 여기. 이렇게 좀 파주면 좋지.
파서 간접 넣어주고 이렇게 파주면 이쪽 부분에다가 콘센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쪽 부분에 콘센트가 있거든. 만약에 벽을 플랫하게 만들었어. 그럼 콘센트가 여기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드리면 콘센트를 이런 데다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밖에서 봤을 때 보이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남는 공간이 있으면 좀 파져가지고 뎁스감 있게 좀 풀어주고 간접 넣어주고 나머지 설치할 수 있는 기물들 다 숨겨주고 이런 데다가 이제 지금 뭐 크리스마스지만 여기다가 뭐 이제 기다란 화분 같은 거 하나 놓으면은 뭐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죽는 부분이었었거든.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여기를 이만큼을 장으로 짜려고 했었는데 또 장으로 짜게 되면 수납 공간은 많아지지만 좀 답답해 보이잖아. 예쁘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걸 좀 포기를 하고 뎁스를 최대한 적게 준 다음에 이 기둥을 더 뽑은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스텐으로 접은 거거든. 스텐 접어가지고 간접 넣어주고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르게 그래서 여기는 뎁스가 쑥 들어가고 간접만 세로로 둔 다음에 선반 하나 넣고 플랜테리어 형식으로 데코 해주면은 뭐 수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공간을 좀 포인트를 줘서 남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좀 죽는 공간을 좀 살린다 이런 개념으로 좀 다양성이 있지. 그럼 욕실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욕실 이제 공식화 됐지. 네. 처음에 뭐야? 센서. 그치, 센서들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또 센서가 들어가니까 그지? 네. 간단하게 손 씻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조도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똑같이 600에 1200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매지 같은 색깔로 해주고 그럼 실리콘도 같은 색깔로 쳐주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이제 삼촌은 이제 그때 얘기한 것처럼 졸리 쪽에 여기 실리콘을 쏴 우리는.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뭐 물론 뭐 좋은 거 하면 좋은데 비싸잖아. 뭐 케라폭시 이런 거 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건 또 별도 작업이라서 금액이 드니까 삼촌은 여기다 저기 실리콘 같은 색으로 줄눈처럼만 치워놔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는 똑같이 뭐 스프레이건 하나 들어가고 뭐 이제 세면대 들어가고 수전에다 이렇게 이런 구성만 해놓으면 기본형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여닫이 플랩장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간접 T5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LED 바 풍성하게 나오잖아. 빛 자체가 전체적으로 T5를 쓰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길이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려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야. 이쪽으로. 그래서 항상 T5 말고 LED 바를 쓰는 게 좋고 샤워부스 하나 들어간 다음에 원래 이만큼을 조적을 더 싼 거야. 그래서 더 싸가지고 지금 이제 매립수전 넣고 그지? 네. 매립수전 넣고 한 번 더 파가지고 600 간격으로 해서 선반 3개 만들어주면 뭐 이쪽에 코너 선반 굳이 안 만들어도 여기서 이제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뭐 이 정도만 해주면 좋아. 그리고 이제 항상 여기 단은 한 단 좀 내려주는 게 좋고 왜냐면 평평하게 해버리면 여기 또 쓰던 물들이 일로 넘어오거든. 턱만 살짝만 만들어놔도 물이 넘치지가 않아. 네. 이 라인에 맞췄을 때 이 샤워 부스가 아랫부분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다리가 이 아래에 들어가 있거든. 얘가 이 위에 올라와 있으면 물이 일로 옆으로 새. 그래서 항상 이 다리빨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면은 좀 좋다.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해줘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요 식기 부분인데 근데 얘기했잖아. 이 식기 같은 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보통 회색 아니면 아이보리 그런 톤이거든. 그래서 이런 건 좀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할 때 설치해주면 돼. 그러니까 물론 뭐 얘랑 이거랑 색을 맞추면 되게 좋은데 이게 이제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얘를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빼내고 다시 넣은 거야. 그리고 나서 항상 얘기했지. 이 문보다 좀 더 작게 만들으라고. 네.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 얘랑 1대1 한 이 부분이 안 보이게.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되게 이상하거든. 네. 문을 닫았을 때 이 마룻바닥만 보이게끔 하는 게 시공하는 게 제일 예쁘기 때문에 이런 거 지켜주면 좋고 그리고 천장에 이제 인후를 하니까 저 바깥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간접 넣을 수가 있잖아. 네. 그지? 훨씬 더 풍부하고 예쁘잖아. 좁은 공간에 음영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질감감도 있고 네. 타일이 예뻐 보이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맨 많이 하는 슈젠트. 이 슈젠트가 좀 이슈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메인보드가 좀 잘 나가나 봐. 이게 대체품이 좀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메인보드가 만약에 1년 안에 나가면 무료로 해주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되잖아.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되나 봐. 비용이.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 이거? 온풍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기 물을 쓴 다음에 마르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물때가 안 생기니까 되게 좋은데 지금처럼 또 겨울이다 보니까 여기 약간 냉기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또 온풍 기능 해놓으면은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건 좋은데 되게 아쉽더라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좀 누가 좀 잘 만들어주면 또 이런 거 좀 좋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폴리보이 이 욕실 전용 세정제의 주 원료는
무엇일까요? 초성은요, 리을, 미음입니다. 정답을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폴리보이 욕실 세정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